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기업은요, 여러분들 효성그룹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비 같은 채용 소식 아니겠습니까? 효성에서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서울, 구미, 대구 전국적으로 지금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고 나는 꼭 올해 취업을 해야겠어 라고 마음먹으신 많은 분들께서 꼭 합격을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 오늘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면접할 때 준비는 정말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기업을 분석하면은 그 기업의 약점, 그리고 그 기업이 나아가려고 하는 발자취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개인적으로 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약점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들이내미는 거죠. 지금 효성화학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효성화학의 목표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분들 모두 오늘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포인트 획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게 제가 오늘 몸살이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는 아니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 알뜰맨은 효성화학을 분석하려고 했냐? 첫 번째 이유는요, 저희 스승님이신 우라노스 스승님께서 저달러, 욕 아닙니다. 저달러 욕 아니에요. 저유가, 이런 환경 속에서 화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화학을 연구해봐라, 화학을 스터디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저를 콕 집어서 내주신 건 아니고요, 우리 스승님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짜자자작 나열을 해봤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 정말 저도 화학 쪽에 관심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게 레포트들 제목들을 나열한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뭐 지금부터 매수 구간이다, 아니면 뭐 3분기부터는 쭉쭉 나갈 거다,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용도 보면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분석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효성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효성화학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 이 회사는 뭐 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혹은 그래, 화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싶다, 효성화학은 이런 기업이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 분석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획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보는 거예요. 저 알뜰맨 저놈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와 알뜰맨이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가 맞는지, 그래서 나는 어느 부분에 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요렇게 하시면 오케이.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얘기를 매주 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 1년 차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보시는 거, 주식 하시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포인트 잡는 유튜버로서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별 생산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업연구원 10월 자료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8월은 전월 대비 상승해서 상승폭이 2.5% 상승이 되었어요. 제조업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조업의 전체적인 동향은 어떤가 라고 봤더니, 지금 제조업이 14개의 종목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학 부분이 상위 5위를 차지했고 9개 정도의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제조업 부분에서 가장 높은 생산 동향을 나타낸 것은 철강인데요. 이 철강은 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1분기부터 보면은 우하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7월부터 이 반등이 나오게 됐다. 그러면은 9월, 10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에 9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화학은 도대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 실적이 양극화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거는 좀 기대 못 미칠 거야 라고 해서 국제 유가가 지금 급락이 됐어요. 국제 유가가 급락이 됐다라는 거는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화학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 호재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벤젠 스프레드는 올 4월 이후에 PBE가 하회가 되었습니다.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 설비 증설이 너무나도 과잉이 됐어요. 수요는 없고 공급은 과잉이 됐어. 좋은 흐름은 아닐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품별 업황이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 수요가 양호했던 화학 제품군은 PE하고 PP입니다. 요거는 이제 음식료 패키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오토바이를 하는 ABS, 그 다음에 PVC 요런 것들이 양호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자동차 업종이나 인테리어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배달에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요를 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VC 및 태양광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전해액이라던가 보호 필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판매량이 감소했었는데 이게 회복되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S 같은 경우 요거는 뭐냐면은 폴리에스티렌이라는 가전제품 케이스, 그리고 부품, 유제품 용기, 그리고 단열재나 완충제 등 아무래도 열에 강하고 좀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P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업체들이 마진이 코로나 여파에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래서 지금 화학의 업황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다 라는 것을 업황 보고를 해주는 보고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성화학은 어떤 사업의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홈페이지 및 공시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PDH 굉장히 많이 나올 얘기예요. 그리고 TPA, POK, 네오챔, 필름, 광학필름 이렇게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따가 제가 보고서를 나열할 때 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발췌는요 이렇게 보고서 리포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업황 보고를 해주는 화학 부분에서 용어 정리를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PPDH는 정말 많이 언급되고, 그리고 효성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열 가속성 수지, 제조, 충격, 표면 강도가 우수하고요, 내열과 내약품성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보면 이해가 가요. 업황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이 파이프용이라고 있어요. 파이프용, 그리고 의료 주사기, 그리고 투명 용기, 특수필름, 컴파운딩용, 내열 가전용, 그리고 캡, 이게 페트병 보시면 페트병 마개 같은 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열과 내약품성이 좋구나, 표면 강도가 강하구나, 요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TPA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테레프탈산인데요. 도저히 모르겠. 파라자일렌을 산화시킨 후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제조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파라자일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거 바로 요겁니다. 오타 죄송해요. 페트보트, 요 페트병과 그리고 타이어 코드, 그리고 폴리에스테러 필름 등. 그 다음에 POK, 효성화학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대요. 세계 최초? 요거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특징이 유해물질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대요.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수도 계량기,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정수기 부품이라던가 컨베이어, 완구, 우리 아이들이 빨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료용 부품, 파이프, 필름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화학 제품이죠. 그 다음에 네오챔입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특수가스 산불화 질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양열의 요만큼 정도는 그래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막 사업의 내용에서 퍼센트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 필름입니다. 이 필름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나일론 필름과 그리고 페트 필름으로 나뉩니다. 나일론은 식품이라던가 생활용품 등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트 같은 경우에는 포장용이나 광학용, 그리고 전기정자용, 그리고 각종 산업재용에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광학 필름입니다. 요거는 TV, 모니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LCD, 평광판 내에 PVA 평광 필름을 보호해주는 TAC 필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액정을 보호해주는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액정 보호 필름은 아닙니다. 1979년에 설립된 회사더라고요. 제일 먼저 페트병용 칩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정말 역사 전통이 깊은 제조업 공장입니다. 자, 화학에서는요, 크게 PP하고 TPA하고 페트필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시에선 이렇게 크게 나누더라고요. 이 기준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매출 규모, 매출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좀 의외였던 게 LG화학은 2.72%밖에 안 됐어요. 가장 많이 납품을 하는 곳이 탄팡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영어로 돼 있는 거는 거즘 베트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제가 회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자기의 회사들에다가 주로 납품하고 외부로는 LG화학에 2.72%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던가 동남아 쪽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